코스피 6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코스닥 3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두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타임폴리오, 한화 세 회사가 같은 시장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략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코스닥 시장인데 전략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코스닥 다시 올라갈까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ETF 경쟁,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장이 다시 주목받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코스닥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구조,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다음 목표를 제시합니다. 코스닥 3천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폭의 상승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한때 2천을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코스닥은 저평가 시장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닥 ETF를 2천만 원어치 직접 매수하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코스닥 액티브 ETF 신규 전략을 허가했습니다. ETF란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액티브 ETF는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액티브 ETF가 나온다는 것은 전문 운용사들이 코스닥 안에서 숨겨진 성장 종목을 발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시장에 새 운용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 타임폴리오 운용, 하나자산운용입니다. 삼성과 타임폴리오는 3월 10일 같은 날 상장했습니다. 한화는 3월 17일 상장 예정입니다. 같은 날 출발했지만 전략은 다릅니다. 먼저 삼성 액티브 운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성장 산업 중심입니다.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주와 저평가 종목을 동시에 노립니다. 쉽게 말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과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기업을 함께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도 구체적입니다.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 글로벌 상위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한 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 기업, 연간 수출 규모 3천억 원 이상 산업의 기업, 이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코스닥 150 ETF와 포트폴리오 중복도를 50% 이하로 유지합니다. 즉, 이미 시장에 있는 상품과 차별화를 강하게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 책임자는 김지훈 운용위 본부장입니다. 2007년부터 약 16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액티브 운용이 쉽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받지만 경쟁력이 확실한 성장주와 저평가된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 타임폴리오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변동성입니다. 테마가 빠르게 바뀝니다. 수급 변화가 큽니다. 타임폴리오는 이 특성을 역으로 활용합니다. 빠른 수급 변화와 테마 순환을 분석해 성장 기업을 발굴하는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대형 섹터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으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포트폴리오는 압축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400개 기업 중 30개에서 40개 종목만 담습니다. 많이 담는 것보다 잘 담는 것을 선택한 전략입니다. 타임폴리오는 5년간 쌓아온 액티브 운용 실적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운용 책임자 김남우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사와 경쟁하기보다 코스닥 지수를 이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회사의 전략이 다른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타임폴리오 전략은 시장 흐름을 읽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회사 한화자산운용은 어떤 전략일까요? 한화는 두 회사와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범위를 코스닥 150으로 한정했습니다. 코스닥 150이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 150개 기업을 추린 지수입니다. 전체 코스닥이 아니라 검증된 기업군 안에서만 종목을 발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화 ETF 운용 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목 수가 수천 개에 달합니다. 전체를 리서치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안에서도 훌륭한 종목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핵심 30개 종목 중심입니다. 업종 구성을 보면 반도체 30%, 바이오 29%, 뷰티 12%, 인공지능 10%, 콘텐츠 10%, 에너지 7%, 기타 2%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먼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제외합니다. 위험 요소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운용 보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 연간 0.50%, 타임폴리오 운용 연간 0.80%, 하나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액티브 전문 운용사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하나 전략은 범위를 좁혀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어떤 ETF가 더 좋은지 이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랫동안 외면받았습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 코스닥 지수는 20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 넘게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중소기업과 성장 초기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어렵게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정체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신산업 기업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로봇 부품 기업, 바이오 신약 기업, K뷰티 성장 기업, 이 기업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전통 산업 중심이라면 코스닥은 한국의 미래 산업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개별 ETF 경쟁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중심에서 코스닥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려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3000을 목표로 삼은 것도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코스닥이 살아야 한국 신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고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새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한 것은 단순한 상품 경쟁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ETF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 특유의 변동성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은 업종별 주요 일정과 산업 흐름,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합니다. 변동성을 위험이 아니라 추가 수익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타임폴리오 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비중을 빠르게 조정하고 매크로 환경이 악화될 경우 현금 비중을 늘리는 유연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하나운용은 코스닥 150이라는 검증된 범위 안에서 리서치 기반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닥은 아직 저평가된 종목이 많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가 성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과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각 운용사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ETF 출시라는 형태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코스닥 ETF 경쟁은 코스닥 시장 부활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 그리고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새 운용사의 서로 다른 전략, 삼성의 성장주 중심 전략, 타임폴리오의 시장 흐름 전략, 한화의 리스크 관리 전략, 이 세 가지가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경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ETF 출시 뉴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코스피가 대형 우량주 중심이라면 코스닥은 성장 기업의 시장입니다. AI, 로봇, 바이오, 뷰티, 한국의 미래 산업이 코스닥에 모여 있습니다. 그 시장이 살아나야 한국 신산업 전체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코스닥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 우리 가족이 복용하는 신약,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부품,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코스닥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단기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 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새 운용사가 지금 코스닥에 뛰어든 것은 이 기회를 먼저 잡겠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 판단이 맞을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더 중요한 시장은 어디일까요? 코스피일까요? 아니면 코스닥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코스닥 3000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